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톡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비 소식부터 좀 봐야겠어요. 네, 오전까지 강한 비. 밤 사이에 일단 호남권 중심으로 비가 많이 내렸어요. 네. 전남 신안에는 새벽에만 160mm가 내렸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인명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는데 목포에서 한 맨션 주차장이 침수돼서 배수 중이고요. 광주 전남에서 주민이 130여 명이 대피 중이라고 합니다. 네. 비구름이 한반도 남서쪽에서 올라와서 북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광주를 비롯한 전라남북도 서부 지역에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전라남북도 나머지 지역이랑 충청 남북도 일부 그리고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 호우 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네. 중대본에서는요, 오늘 오전까지가 이번 호우의 마지막 고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기상청에 조금 전에 확인을 해봤는데 장마 전체의 마지막 고비는 아니고요. 아니고. 네, 그제부터 내리고 있는 이 비, 그 호우 기준으로 마지막 고비라는 취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여름 생각해 보면 이제 8월 초 들어가면서부터는 비는 다 그치고 쨍쨍한 여름 날씨가 한동안 계속돼야 되는데 그러다 이제 가을에 태풍 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장마가 언제 끝이다 뭐 이런 게 아직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잠시 소강이 되긴 하는데요. 이때도 물론 그 남부 지역에 국지적으로 내리긴 하고요. 내일 오후부터 또 비가 많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당 30에서 60mm 비가 오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참 지긋지긋하게 비가 계속 내리는데요. 하여튼 여러분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피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갈까요? 네. 수백 건 신고 해외 개소포. 예, 해외 괴소포 파문. 파문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주말 사이에 전국적으로 몇 건이나 배송이 된 겁니까? 일단 지난 20일부터 이제 됐는데 24일 이제 23일이죠. 어제 이제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까지 2,058건. 접수된 것만. 접수된 것만 예. 2,058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좀 오인 신고도 있어요. 그래서 다 이제 2,000건이 다 이제 괴소포는 아닌데 어쨌든 상당히 많이 이제 접수가 된 것 같고요. 네. 이게 처음에 이제 알려진 게 울산의 한 장애인 복지 시설에 소포가 왔는데 이게 기체 독극물이 든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난리가 났었고요. 왜 그랬냐면은 그걸 예. 열어본 분들이 속이 미식미식거렸다, 뭐 마비 증세가 오는 것 같다 그랬다고 했는데 결국 거기에도 뭐 독가스라든지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닌 거죠. 예, 그런 게 없었고 21일에는 명동의 이제 중앙우체국에서도 이 소포가 발견돼가지고 1,700명이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예. 그래서 이 안에는 대부분 뭐 립밤 뭐 등등등해서 굉장히 가벼운 물체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들어 있거나 예. 아니면 아예 그냥 빈 봉투거나. 아예 빈 봉투거나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서 온 거냐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대만을 거쳐서 출발은 중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에서도 지금 이거를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저희가 예. 지금 그 접수된 이 봉투들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유튜버 레인보우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봉투 모양은 다 달라요. 어떤 건 노란색, 어떤 건 회색, 어떤 건 뭐 하얀색 다 다른데 대부분의 공통점은 저 영어 보세요. 청화 포스트. 청화 포스트라고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2,000여 건이 그럼 다 청화 포스트 써 있고 대만 발이냐? 그건 아니고 미국 발도 있고 우크라이나 발도 있고 우즈베키스탄 발도 있고 필리핀 발도 말레이시아 발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대만 발이지만 그것이 아닌 국제 소포도 있다. 예. 이렇게 정리가 돼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대만 발인 이유가 이걸 화전우라고 이제 뭐 중국말로 부르는데 예. 이제 중국의 이 우편 시스템이 굉장히 항상 이제 사람도 밀려 있고 그러니까 지연이 많이 되고 그래서 해외로 경유해서 이게 보내는 게 더 낫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대만을 이용해가지고 대만을 찍고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많대요. 네. 그래서 이 서비스로 대만을 이용하는 것만 한 해 500톤 이상이 넘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네. 대만에서도 그러니까 부총리가 부원장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추정은 뭐예요? 도대체 이 빈 소포 내지는 뭐 립밤 하나 들어있는 이 소포의 정체는 뭔가 추정은 뭡니까? 그러니까 브러싱 스캠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요. 이제 브러싱은 털어버린다. 이게 브러쉬질 한다라고 하죠. 빗질, 예. 빗질. 그리고 이제 스캠은 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터넷 쇼핑몰에서 쓰는 은어인데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를 보내고 이거를 뭐 보낸 사람만
그 이제 구매한 것처럼 해가지고 인터넷 쇼핑몰 후기를 작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별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에서 뭐 팔고 있는 사람이에요. 판매상이에요. 김준일 기자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걸 제가 그냥 김준일 기자 집에 보낸 다음에 마치 김준일 기자인 것처럼 후기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메일도 새로 만들고 이를테면은 그래서 이게 다 구매를 한 거는 맞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하면은 아마존 같은 데서 이 사람 순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판매 많이 그렇죠. 한 걸로. 별점이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 많이 구매한 순, 뭐 아니면 별점 높은 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일종의 이제 뭐 사기죠. 네, 조작, 사기네요. 그냥 평판 조작 사기인데 이게 그러니까 싼 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거우면은 무게대로 이제 날아가니까 최대한 뭐 씨앗 보낸다니.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던 게 2020년에 미국에서 네. 씨앗이 많이 이제 나팔꽃 씨앗 등이 왔는데 그때가 이제 한창 코로나 때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테러냐 막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좀 뭐 위험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신고를 하시는 건 맞지만은 너무 뭐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현재는 브러싱 스캡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러 혐의점은 지금까지 2천여 건 중에 전혀 발견된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울산에서는 왜 그분들이 막 미식거리고 이랬느냐? 그 봉투를 붙인 접착제 있잖아요. 그게 되게 싸구려 독성 강한 접착제였을 가능성. 그래서 이분들이 미식거림을 느꼈을 가능성. 이렇게 지금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테러는 아니지만 신고는 해주세요. 112로. 다음으로 갑니다. 대통령 처가 리스크 재부상. 주말 사이 여야 공방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거죠. 예, 그 장모 최은순 씨가 금요일 날 구속이 됐죠. 네.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2심에서 법정 구속이 됐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약이라도 먹고 죽고 싶습니다라고 절규했던 게 더 화제가 됐었어요. 그 대통령 처가 리스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법적인 것, 대선 때부터 논란이 됐던 사법적인 건 대표적으로 두 가지거든요. 네. 요양급여 부정수급이랑 잔고증명서 위조 이렇게 두 개인데 네. 이 중에서 요양급여는 작년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나왔고요. 그래서 좀 털었고 잔고증명이 1심에서 1년이 나왔었는데 이게 유지가 됐고 구속까지 되면서 현직 대통령 장모가 구속됐다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게 됐습니다. 예. 정치권에서는요. 일단 대통령실이랑 국민의힘은 주말까지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사필 규정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심에 대통령 처가가 있다. 그리고 이건 예고편에 불과하고 본편의 무대는 양평이다. 이렇게 박성중 대변인이 밝히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얘기했던 양평,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얘기인데 그 관전 포인트는 이번 주 수요일에 있을 국토위 현안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국회 국토위요. 예, 여기가 전장이 될 거라고 제가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해 때문에 계속 연기가 됐었죠. 국민의힘 내부를 취재해 보니까 네. 여기서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이날 뭐 새로운 얘기가 있기보다는 여야 공방으로 흐를 거다. 그러니 우리는 마지막 설명회를 준비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들 또 의혹들 탄력 살려서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는 한 50페이지가 넘는 이 온라인 문건을 온라인상에 공개하면서 모든 과정을 다 공개합니다. 이렇게 주말 사이에 내놓았죠. 50페이지가 아니라 그 55건이거든요. 건수예요. 엄청 그럼 많아요. 페이지 수는 훨씬 많겠군요. 다운 받는데도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분석이 될 거고 국토부에서도 아마 계속해서 해명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예. 관저 선정 문제 놓고도 공방이 계속됐는데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한 게 천공이 아니라 풍수 전문가 백재권 교수라는 보도가 나왔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또 가짜 뉴스 한 거 아니냐. 그리고 풍수 전문가를 무속 프레임에 억지로 결부시키냐라고 비판을 했는데 요거는 국민의힘 내부를 취재를 해보니까 일단은 천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악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런 분들로 이제 국정이 좌지우지 된다고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겠냐 이런 반응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조금만 더 정리해 보자면 이 첫 보도가 나온 건 이제 중앙일보고 그다음 뭐 KBS며 뭐 이렇게 다 받았었는데 경찰발 보도인 거죠? 경찰발 이게. 보도, 서울경찰청 그리고 뭐 사정당국 관계자 보도로 나왔고 거의 비슷한 시간에 사실 나왔어요. 아,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어느 정도 흘려서 나온 여권에서 흘려서 나온 보도가 아닐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천공이냐 아니냐를 놓고 쭉 수사를 하던 서울경찰청에서
백재권 교수 이분이 이제 그 사이버 한국 외대 겸임 교수 아닙니까? 이 풍수지리 학자를 오인한 거구나 이렇게 결론 내렸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조만간 발표가 있을 걸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예, 이거 뭐 두 가지 사안 좀 따로 볼까요? 예, 먼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부터 보면은 이게 이제 잔고 증명서 위조예요. 2013년에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예. 이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를 했고 이게 또 한 건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은 민사 소송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이게 뭐 좀 논란이 되면서 예. 그런데 100억 원이 또 잔고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거를 민사 소송에 활용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지금 이게 혐의가 적용돼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사문서 위조 그래가지고 이게 됐거든요. 근데 뒤에서 얘기한 거는 위조 사문서 행사, 그러니까 소송 사기예요. 이거는 법정에 제출을 했거든요. 요거는 아예 혐의가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 씨, 그러니까 최은순 씨랑 공범으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해서는 이게 기소가 됐어요. 같이 지금 재판을 따로따로 받고 있는데 예, 동시에. 그래서 법원이 검찰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거는 안 씨한테만 적용하고 최은순 씨한테는 왜 적용 안 해? 근데 검찰이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검찰이 지금 봐주기 소송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송 사기 같은 경우에는 징역 5년 이상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뭐 법정에 잘못된 지금 위조 문서를 낸 거잖아요. 근데 사인들 간의 이 거래 과정에서의 사기와는 또 다르게 예. 훨씬 더 중하게 보는 그거는 거군요. 이제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근데 이거는 아예 구형조차 안 했어요. 그럼 왜 안 한 것이냐?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봐주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논란들이 있는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 경선 시절에 후보 경선 시절에 우리 장모가 사기를 당한 것이다. 그리고 뭐 10원 한 장 뭐 남한테 피해 준 적 없다라는 말도 전해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침묵하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추미애 장관 전 장관이라든지 뭐 이게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고발하겠다 대통령 지금 뭐 페이스북에 뭐 이렇게 지금 밝힌 상황이에요. 고발하겠다는 지점은 어느 부분을요? 그러니까 이 허위 사실 유포. 대선 과정에서 예. 우리 장모는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했던 그 발언에 대해서 고발하겠다. 예, 그렇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백재권 씨 교수 얘기는 저는 약간 이걸 보면서 야 코미디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거를 데려간 게 지금 윤한홍 그 청와대 TF 이전 팀장하고 김용현 지금은 경호처장이 된 부팀장이 데려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 백재권인 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천공 의혹이 나왔으면 야 백재권이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왜 이거를 그러면 김종대 전 의원하고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을 왜 고발을 했죠? 의혹 제기했을 당시에는 왜 백재권 교수라고 이야기를 안 했냐 그 부분이 의문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이거는 백재권이다 천공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압수수색까지 부승찬 거기는 막 출판사 압수수색하고 뭐 기자들도 지금 고발하고 난리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밝혔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했느냐? 뭔가 숨기려고 했던 것이냐라는 거고 제가 더 의문인 거는 그러면은 천공은 안 되고 백재권은 되냐? 이거가 제일 근본적인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 갔다라는 거잖아요. 거기 둘러봤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분이 백재권 교수가 가가지고 육참 공관은 흉지야. 그리고 외교부 공관은 길지야. 그러니까 거기로 갑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지.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건지. 그러니까 역술이는 안 되고 풍수지리학자는 되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신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입장 내놨죠. 네, 뭐 명확하게 하진 않았는데 일단 내부에서는 그 자체로도 일단 악재로 보고 있고요. 민주당이 그 전에 얘기했던 것 자체가 가짜뉴스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대통령실이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대통령실은 또 이것도 침묵하고 좀 불리하면 침묵을 하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혀야 되는 문제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자, 이 부분 잠시 후에 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을 저희가 초대를 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텐데 오늘 이제 민주당분만 나오시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입장에 제가 대신 반론 질문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